장 정한순입니다. 이번 달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뭔지 또 그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예민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하고 또 잠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유발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주 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반응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질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스트레스라는 의미는 팽팽하게 죄이다, 또 긴장하다라는 라틴어의 스트링거로부터 파생된 용어입니다. 원래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그 물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의학에 적용하게 되면 개체에 부담을 주는 그 외부적인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자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자극이 생체에 자극에 의해서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을 바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와 같이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쁜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디스트레스는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불안이나 우울증에 대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바로 디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좋은 상황,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유스트레스는 뭔가 휴가를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을 갖게 됐을 때와 같은 그 긍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분은 개인이 느끼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유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끝내고 보니까 나쁜 상황이었다, 나쁜 디스트레스 상황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잘 대처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일의 능률도 굉장히 향상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삶의 동기도 부여해주고 자극제로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적절하게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부터 이탈한 이상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탈된 이상행동으로 보면은 불안한 행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포 반응을 보인다든지 또 강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거와 연관해서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우울한 상황이 나타난다든지 또 조증의 행동을 보인다든지 또 먹는 거에 대한 변화가 온다든지 또 성격에 변화가 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지각에 대한 변화도 올 수 있겠고 수면의 변화 등의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좀 더 벗어난 이상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신체적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질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그 사람이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반응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신체는 그 상황에서 싸워야 되겠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게 더 낫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때 그 반응에 필요한 심장 기능을 증대시켜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반면에 전투에 쓸모없는 소화기관 등은 그 기능이 떨어지든지 일시 기능이 중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심박동은 갑자기 쿵쿵쿵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관련해서 동공이 커지고 땀이 나고 혈액이 머리와 몸통으로 집중되는 등 전투력을 혈관계통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여지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무차별하게 가해지면서 신체의 불균형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은 호르몬을 통해서 작용하는 내분비 계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부신, 피질, 이 부신이라는 것은 우리 콩팥이라고 얘기하죠. 신장의 윗부분에 위치하는 기관인데요. 부신 피질이라고 하면 이 부신의 바깥층을 싸고 있는 부분을 피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코티졸 등의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이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이 분비가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코티졸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결국은 임파구 수가 감소하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까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심장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의 경우 대부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또 당뇨병, 고지혈증, 또 비만, 그 외에도 천식, 소화성 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증, 수면장애, 공포증, 신경성 피부, 그 다음에 암 등의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대한 거, 또 고지혈증, 비만 이런 얘기들은 좀 잠깐 파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신체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은 당 수치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또 자동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상황이 돼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고혈압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콜레스테롤을 올리면서 고지혈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칼로리를 올려서 비만의 양상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이런 질환과 관계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하다면 오히려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자극에 대해서 그 개인이 감당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스트레스는 만성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정서적으로 불안이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하고 결국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어느 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트레스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적당히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과 관련돼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의 질환을 예방하려면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도하게 불안하고 긴장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보통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또 한두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깬다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면 조절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면제를 보면 불면증의 양상에 따라서 초저녁에 잠을 못 잘 때 잠이 빨리 들게 하는 약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새벽에 너무 일찍 깨게 되면 잠을 쭉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통해서 수면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약물에 따라서는 의존성이 있는 약이 있고 의존성이 조금 덜한 약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맞춰 나간다면 그죠? 충분한 수면으로 연결될 것이고 스트레스와 좀 멀어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약물로 스트레스를 버티기보다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힘을 얻는 방편으로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것도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그것을 다른 질환으로 연결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그런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치료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개념이겠죠. 특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운동을 한다면, 그래서 계획대로 몸을 움직인다면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풀한 상황에서 어떤 질환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는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너무 큰 꿈을 쫓는 것이 아니고 뭐 큰 꿈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목표를 현실화시켜서 목표를 갖고 그 자신을 격려하고 보살펴가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작은 단계로 목표를 나누어서 하나씩 하나씩 목표를 세분화해서 달성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은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해 주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스트레스부터 좀 멀리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의식은 하는 건 아니지만 남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어제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충실하고 보람된 하루였다면,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하루를 충실하게 산 나에게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압박에서의 탈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보면은 앞니를 당겨서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고민거리를 사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너무 이따금 멀리 있는 것들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 힘들게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걱정에만 쏟아서 정작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쏟아야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자기 압박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너무 앞니를 당겨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계획을 이루어 나갈 시간과 단계가 필요할 뿐이지 그것을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속에서 일을 해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일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반응도 일어나고 또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용과 위로입니다. 때로는 노력을 해도 안 되거나 노력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운명을 탓하고 신을 탓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극복은 이러한 시련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스스로 돕는 법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을 정상화시키는 힘을 회복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복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규칙적인 생활과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면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푸 성모병원의 하종은 원장님은 코로나19 그 스트레스를 혼술로 해소하려는 문화를 지양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자 술을 먹는 혼술 문화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을 뒤로 하게 하고 제쳐두게 하고 술의 화학적인 작용에만 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음주의 양과 음주 횟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가를 어떤 정서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갖고 건전한 활동 등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불편해서 찾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은 중독도 같은 패턴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5분이면 해결되는 쾌락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다 보니 불안감은 계속되고 점점 더 혼술에 의지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법의 그 악순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술은 쉽게 수면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술을 먹고 나서는 수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깨는, 그러니까 초반에 수면을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수면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면서 자주 깨게 되고 결국은 이런 표현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면증이 야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뇌를 마비시킴으로써 몸을 이완시키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지만 사실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또 세로토닌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정서와 연관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음주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코올 섭취량을 늘려서 알코올 중독을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 술과 스트레스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은 알코올이 스트레스의 강도를 더욱더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알코올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심해지고요. 규칙적인 수면과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생애를 우리는 스트레스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각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짧지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